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보육시설 집단 감염 확진자 관련해서 원아와 보육시설 직원 N차 감염까지 각각 몇 명이 감염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역학조사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해당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수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해당 곳에 지금 18명의 확진자 중에는 종사자가 11명 그리고 이제 그 원아가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기본 보육원 관련해서 추가 N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관련 자가격리자는 몇 명인지, 도내 전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족별 자가격리자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분 이제 주로 가족들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범위여서 각 확진자별로 이렇게 본다라면 2분, 3분 이 정도신데 전체적인 숫자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전체 숫자가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들은 2명에서 3명 이 정도 범위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중 중증 의심 사례 1명이 추가되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그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이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KBS 안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백신 누적 접종자가 어제보다 줄어든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역학조사팀장 현승호입니다. 새해 시작에 따라 가지고 접종 통계상 전체 그 연령별 그 인구를 현행화하고 일부 통계 생산 기준을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통계를 잡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거주 불명자라든지 재외국민이라든지 사망자를 좀 제외한 인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KBS 김가람 기자입니다. 제지 안심 코드 관련 부스타사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특히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이라고만 표시돼 불편합니다. 제주 안심 코드 고도화 등 계획에 따른 이에 따른 계획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부스터샷의 뭐 추가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PCR 음성 확인 등 이런 정보를 이제 종합적으로 포함한 방역 패스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제 그 질병청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 안심 코드도 이제 이와 연계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작업들을 이제 한 1월 말 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실무적인 논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입니다. 미성년 접종 대상자, 특히 2010년 어린이의 접종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당부가 필요한 듯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일단 어린 연령층에서는 중증 환자 발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이제
확진자들의 이제 전파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족 간의 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접종 가능한 연령의 이런 아동들이 감염됐을 경우 접종을 안 한 아동에 비해서는 접종을 한 아동의 경우 이제 가족 간 전파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통계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다른 변이에 비해서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에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10대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지만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처럼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델타에 의해서 오미크론 같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오미크론이 기존의 그 델타를 포함한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2배에서 3배 최소한 빠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조금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예측하기로는 이제 1월 말 또는 2월 달에 아마 주도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확산세를 늦추고 병상 여력을 지금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2주 동안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단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주도 층으로 이렇게 변할지,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사안이라서 2주 동안 한번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인 예방 노력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그 명절과 관련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도내 방역 패스 만료자 인원 및 해당 인원의 3차 접종률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방역 패스 만료자 인원 및 해당 인원의 3차 접종률을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질문 의도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나중에 예, 자료로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시TV 조승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제주에서도 신속 검사가 가능해져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오미크론이 주로 해외 입국 또는 입도자를 중심으로 확진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물론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1건 모두가 입국객에 의해서, 특히 이제 해외 입국객이 9건, 그다음에 국내가 이제 3건 이렇게 됐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저 기억으로는 모두 다 사실 지역사회에 들어오기 전 공항 워크스루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접촉자도 그 가족만, 아주 제한된 가족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공항에서 다 지역사회로 들어오기 전 걸러졌기 때문에 확산은 조금 더딜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경향성을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또 젊은 사람들 층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도는 몇만 명의
3만 명 전후의 입도객들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늘 약간의 그 변수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변수들은 관광지는 늘 상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우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 내 2010년생 신규 접종 대상자는 몇 명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예, 2010년생 그 올해 12세 그 접종 대상자는 6,980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